중학교 3학년 지학 민 7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집의 모양,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집의 모양을 통해서 문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Home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집들, 집에다가 s를 붙여서 이 집이 셀 수 있는 명사, home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house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everywhere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부사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everywhere를 굳이 다른 말로 바꾸면 in every place 정도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If I live there, 내가 거기에 산다면. 자, 제목에서 이미 힌트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바로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시제가 특히 이번 단원의 핵심인데 가정법을 영어로는 subjunctive mood라고 합니다.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정법이 중학교 문법, 특히 우리 한국 중학교 문법에서는 약간 좀 오해가 있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정반대로 표현할 때 쓰는 것인데 여기에 과거라고 하는 것은 표현된 시간이 과거라는 것이고 실제 시간은 현재일 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제 시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설법의 반대 개념, 상상해서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가정법으로 표현을 할 때 시간을 달리 표현한다. 실제가 현재였던 것을 가정법으로는 한 시제 앞당겨서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이걸 백쉬프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 시제가 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과거 시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해석을 할 때도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살았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산다면. 자, 그리고 이 가정법이라고 표현할 때 조건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가정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기 힘든 또는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 이 자리에 가정을 쓴 이유는 지금 내 몸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장소에 지금 당장 가서 살 수는 없죠. 물론 비행기표 끊고 내년에 이사 가서 살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순간이동 장치를 타고 날아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또는 이루어지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상상해서 반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정법의 핵심이고 그 가정법을 특히 과거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현재에 대한 내용을 상상해서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에서는 보통 이렇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해서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인데 꼭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I wish 같은 가정법도 있고 as if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또 가정법도 있고 이 가정법이 두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다음에 가정법 문장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Different people live in different houses. 다른 사람들은 각각 또 다른 집들에서 삽니다. 여기는 또 house에다가 house의 복수형인 houses를 썼네요. home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제를 현재로 썼다는 얘기는 지금도 변함없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집에, 다른 모양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letter,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하고 나서 부정사가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끝나갈 때가 다 되어가니까 부정사의 개념이 좀 익숙하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부사적 용법이고 그 중에서도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인데 이 enter라고 하는 동사는 특히 어디에 들어가다 해서 into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into 같은 이 전치사를 넣으면 안 됩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붙여야 되겠습니다. Others live in houses. 또 어떤 사람들은 집들에 삽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on the water, 물 위에 있는 집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은 사다리를 사용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 위에 있는 집에 살고요. 이런 어떤 사람들 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몇 명인지 확인되어 있지 않죠. 이런 거를 부정 대명사라고 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막연한 대상을 부를 때 쓰는 다양한 부정 대명사가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 더 같은 걸 쓰면 안 되겠죠. 정관사 더를 쓰는 부정 대명사가 있기는 한데 그때는 또 다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 복수, 또 나머지 또 어떤 사람들 또 복수, 그리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있겠죠.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역시 여기에 others를 쓰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share their house. 자기 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Imagine you live in one of these houses. 만약에 당신이 이런 집들 중에 하나에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사로 시작을 하니까 명령문이겠죠? 자, 우리 뭐 잠깐 지나가는 그 문법으로 하나 설명하자면 우리 아까 제목에서 가정법이라고 했는데 가정법을 영어로 표현하면 subjunctive moo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mood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분위기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는 문장, 이걸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문법 용어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mood입니다. 그러면 명령을 할 때 우리 명령법이라고 표현하는데 imperative mood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indicative mood라고 하거나 이렇게 mood를 쓰게 되면 영어 문법에서는 법이 됩니다. 명령할 때 지금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imperative mood라고 부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 나왔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명령문은 어차피 you에게 하는 거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가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 명사 나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이런 집들 중에 하나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동시에 여러 개 살 수는 없을 테니까 one of 뒤에 복수 명사 익숙한 문법입니다. How would that change your life?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꿀까요? 자, 여기에 w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인 이유는 가정법에서 흔히 쓰는 조동사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 라고 하는 그 가정법에 나타날 때 사용하는 조동사 would입니다. 앞으로 계속 would라는 조동사가 나올 텐데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그 의미의 would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that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집들 중에 하나에 사는 것, 그것이 당신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대명사 that이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집들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미국의 뉴멕시코에 있는 푸에블로입니다. 푸에블로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면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탈릭체라고 하는데 이탈릭체로 보통 쓰는 경우는 책의 제목이라든지 작품의 제목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이름, 어떤 종족의 이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탈릭체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내가 푸에블로에 산다면 역시 여기서도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이니까 시제를 현재 시제처럼 해석해야죠. 살았다면이 아니라 산다면 나는 올라갈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있는 up은 뒤에 있는 명사 앞에 있으니까 전치사 up으로 봅시다. 뒤에 명사가 없으면 부사 up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To enter my house. 우리 집에 들어가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푸에블로에 살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죠. There's a hidden opening. 숨겨져 있는 오프닝이 있습니다. 오프닝은 여기서는 동명사이겠습니까? 명사이겠습니까? 열기라고 해석되면 동명사이고 구멍이라고 해석되면 명사이겠죠. 당연히 명사이겠습니다. ing로 끝나는 말 중에 우리 무조건 ing만 보면 동명사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명사 ing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숨겨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 구멍이냐면 그 집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house에다가 더를 붙인 이유는 앞에 있는 구체적인 집이겠죠. 그 우리 집 만약에 내가 이제 푸에블로에 산다면 그 푸에블로에 있는 그 집의 꼭대기에 구멍이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If unwelcome visitors appear. 만약에 환영받지 않는 방문객이 나타난다면 역시 계속 가정법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핵심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if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이 가정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unwelcome은 on 붙어서 welcome의 반대말이 되죠. welcome 하면 뭐 반가운, 환영하는 이런 뜻이 되고 또 동사로 쓰이면 환영하다 라는 동사도 됩니다. We welcome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방금 여기서는 형용사이고 이 형용사 welcome의 반대말 unwelcome 그러니까 환영받지 않는, 달갑지 않은 그런 손님들이 찾아오면 나타나면 I would pull the ladder up. 이 사다리를 pull up 할 겁니다. push는 미는 거고 pull은 당기는 거죠. 그러면 pull up 하면 사다리를 위로 끌어서 잡아 당겨버리는 겁니다. 즉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up이 있는데 아까 위에서의 climb up 할 때는 이 앞에 명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 up이었는데 여기서는 pull the ladder up 하고 나서는 up 뒤에 명사가 안 보이죠. 그렇다면 이때 up은
부사, 위로, 위쪽으로 라는 뜻의 부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여기처럼 이 전치사, 부사, 어떤 경우에는 전치사가 되고 어떤 경우는 부사가 되는 이런 단어들이 참 많죠. 대부분의 전치사들도 부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소사라고 봅니다. 영어로 particle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리클이 무슨 입자, 알갱이, 조그만 조각 이런 것들을 파리클이라고 하죠. 문법용어로는 소사입니다.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그런 조그만 단어들. 크기도 작죠. To stop them 할 때 이때 them은 여기서 얘기했던 환영받지 않는 손님들, 이 손님들을 멈추기 위해 사대를 치워버릴 겁니다. 이 sto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from ing가 나오는데 뜻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막으려고 사다를 치워버릴 겁니다. 이때 stop 대신에 prevent라고 하는 동사로 대선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keep이라는 동사로 바꿔서도 되겠네요. keep from ing, stop from ing, prevent from ing 다 뭘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ing는 전치사 from 뒤에 있으니까 동명사 ing로 보면 되겠죠. The thick walls, 두꺼운 벽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 흙이랑 지푸라기랑 그리고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A, B, and, C 병렬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be made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be made from을 쓰게 되면 원래 재료의 느낌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왜 모양이 많이 바뀐 그런 것들이 be made from을 쓰는 거고 흙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뭐 원재료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으면 모양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들일 때는 이 be made of를 씁니다. 이런 두꺼운 벽이 이런 걸로 만들어졌나 봅니다. They would keep me cool. 여기서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이 두꺼운 벽들이겠죠. 복수라서 대명사 they로 받았습니다.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 would를 쓴 이유도 가정법에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 would, they would 할 때 이 would가 같은 would입니다. 그러면 그 벽들은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and는 cool in summer와 warm in winter를 연결해주는 구와 구를 연결하는 등위접속사 and겠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문장 구조에서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문법이 하나 등장을 하네요. 자, 이 they는 주어이죠. 그리고 keep은 동사이죠. 그리고 me는 목적어이죠.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나를 시원한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cool하고 warm해지는 건 결국 me가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에 대한 정보가 보충해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목적보호라고 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이루어진 이런 문장을 영어 문법에서는 O 형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오형식 문장을 만들 때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무조건 이렇게 형용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원형 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 분사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keep은 주로 형용사랑 짝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죠. The house has a flat roof.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 넘어갑시다. I would sometimes sleep up on the roof. 이때 would도 역시 가정법의 would입니다. 나는 때때로 잠을 잘 겁니다. 자, 이 지붕 위에서 잠을 잔다라고 했고 on the roof인데 up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였네요. 사실 이 up은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 up은 자는데 위쪽에 누워서 잔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 사라져도 문제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사는데 그 지붕 위가 어디 있냐면 under the moon and star. 밤하늘에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그 아래 지붕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양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Houses on water in Venice, Italy. 이태리에 있는 베니스에 있는 물 위에 있는 집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 넓은 장소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앞쪽으로 갈수록 좁은 장소가 되죠. 왜 그 영어에서 편지의 주소를 쓸 때도 좁은 장소가 먼저 나오고 넓은 장소가 뒤쪽으로 나오는 이런 순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할 때 전치사는 on이지 in 쓰면 안 되겠죠. in 하게 되면 물 속에 있는 거니까 물 있고 물 위에 표면에 떠 있는 붙어 있는 이런 구조일 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If I lived in Venice, 베니스에 산다면 I would take a 곤돌라를 사용할 겁니다. 이때 take는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학교에 갈 때 곤돌라를 탈 겁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학교로 간다라고 할 때 to school인데 to the school이라고 쓰지 않죠. 그 건물에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본래 용도로 할 때는 여기 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go to school이라고 하고 go to church이라고 하고 go to jail이라고 하죠. 더 안 붙입니다.
Venice has 118 small islands. 118개 조그만 섬들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n weekend, 주말들. 여기에 on이라고 붙었고 s가 붙었네요. 그러면 주말마다. 그래서 every weekend라고 바꾸면 되겠고, every weekend라고 할 때는 참고로 여기에 and 하거나 weekend 하고 나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On weekends. 그리고 I would travel from island to island, from island to island. 섬에서 섬으로 옮겨 다닐 겁니다. 주말마다. By a vaporetto.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를 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이어서 하고 있네요. A water bus입니다. 물 위에 다니는 수상 버스인 것 같아요. 역시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고유명사 그 나라에서 부르는 흔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워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고 다닐 겁니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닐 겁니다. At high tides, high tide는 말 그대로 물이 많이 찼을 때, 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간조가 있고 만조가 있죠. 만조 가득 찰 만자라서 만조일 때는 높은 상태에 있을 때는 아니면 이 at high tide를 대신에 full tide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The water from the Adriatic Sea, 아드리아해라고 하는데 이 아드리아해에서 온 물이 여기서 물은 구체적인 물이죠. 이 바다에서 온 구체적인 물이라서 정관사 덜 붙였습니다. 이 물은 종종 올라갑니다. and leave 합니다. 그러면 동사 1번과 동사 2번을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붙여주겠죠. 여기서 leave라고 하는 동사가 참 재미있는 동사죠.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내버려두다라는 뜻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뭐 leave me alone 하면 나를 혼자 내버려둬 이런 말이겠고 여기서는 남겨두다라는 의미겠죠. 이 길을 어떤 상태로 남겨두냐면 full of water,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남겨둡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길이 곳곳에 물이 가득 차는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모양입니다. However, 하지만 I would be able to walk around the town. 마을 곳곳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조동사 would가 나왔고 be able to도 묶어서 우리가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얘는 특이하게 유사 조동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냥 조동사가 있고 또 그 조동사를 이런 걸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델도 조동사이고 유사 조동사는 세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하나 나왔으면 세미 모델을 붙여서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can 같은 모델을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미 모델을 해야지만 연달아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마을 곳곳에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겁니다. walk around the town 할 때 around는 이것저것 곳곳에 라는 뜻의 전치사겠죠?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전치사입니다. Through the raised walkway. walkway는 그 도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나 통로나 뭐 보도, 그 차들이 다니는 그 옆에 있는 가장자리 도로를 walkway라고 합니다. 이 올라와 있는 walkway이죠. rais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쓰지 않고 raised라는 과거 분사를 쓴 이유는 도로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 의해서 올려짐을 당한 도로이지 지가 스스로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올려진 도로를 통해서 마을 곳곳 이곳저곳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겁니다. 있을 겁니다. 할 겁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 however는 접속사 아닌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하지 않고 접속부사라고 하죠. 앞에 있는 요 문장과 뒤에 있는 요 문장을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접속부사라고 하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그래서 이걸 문장부사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베니스는 is known as the floating city, 떠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니스가 수상도시로 유명하죠. 여기 ing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명사가 아닌 건 다 알 것 같고 떠있는 도시, 도시가 직접 떠있죠? 그러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 느낌이 나죠? 참고로 여기 be known as가 있는데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고 be known for라고 하게 되면 뭐뭐로 유명하다 이고 be known to라고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은 is known as 하고 나서는 BTS라고 쓰겠죠. BTS로 알려져 있다. 이고 방탄소년단은 뭐 춤과 노래로 유명하다. 그럴 때는 for를 쓰겠고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럴 때는 to를 쓰겠죠. 이렇게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니스에서는 there are many colorful houses. 아주 다채로운 색깔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물 위에. 여기 대어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긴 한데 대어는 문장 구조상으로는 주어 자리에 있죠. 그런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다 없다의 의미는 여기 비동사에 있는 거니까 대어는 해석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법학자들은 얘를 부사로 보지 않고 대명사로 분류를 합니다. 해석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주어 자리를 엄히 차지하고 있고 또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를 바꿀 때 질문을 할 때 의문문을 만들 때 are there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저런 속성을 들어서 대명사다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You may wonder.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조동사 may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뜻이 있고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뜻도 있고 뭐뭐 하기를 기원한다라는 간절히 바라는 기원의 뜻을 담아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담은 조동사 may입니다. 뭘 궁금해하냐면 how and why they built the houses on the water. 왜 물 위에다가 어떻게 또 왜 그들이 집을 지었는지. 여기서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베니스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how and why는 의문사이고 they가 주어이고 built가 동사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보면 생각나는 문법 있죠? 여러분들이 2학년 때도 배웠을 것이고 3학년 때도 종종 나오는 간접 의문문이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의주동 순서로 배열을 하죠. 왜 또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아마 궁금할 겁니다. The old Venetian, 여기 Venetian이라고 발음합니다. 아까 위에서는 Venice라고 했었고 베니스의 사람 우리 왜 한국어로는 베네치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Venetian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베네시안들은 decided to live there, 거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옛날 베네시아 사람들은 decide라는 동사 뒤에 있는 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죠. 자리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거기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 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keep themselves safe. 우리 아까 나왔던 그 구조 똑같죠? keep 목적어, 목적보어. 자기 자신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누구로부터 안전하게 하냐면 침입하는 자들로부터,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거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물 위에 있으면 쉽게 침입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이었던가 봅니다. themselves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귀대명사입니다. 제귀대명사는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이 있죠. 방금 여기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로 생략하면 안 되는 자리죠. 그럴 때는 제기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강조용법은 지워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를 강조용법이라고 하고 생략할 수 없는 자리를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But it was not easy for them to build their homes on this swampy surface. 이때 it의 정체를 알아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당히 가주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to 이하가 진주어이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for them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때 to build 하는 거를 이 them이 했으니까 그들이 이 build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집을 당연히 물 위에 만드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근데 물도 아니고 여기서는 swampy 아주 그 진흙 같은 아주 그냥 물에 금방 빠질 것 같은 발이 푹푹 빠질 것 같은 그런 swampy한 surface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바닥이 딱딱해도 집을 질까 말까 하는데 이런 물컹물컹하고 습지 같은 이런 곳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they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they이겠죠. 들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걸 install 한다 그러죠. More than 10 million wooden pole, 나무로 된 기둥을 밀리언이 100만인데 10을 줬으니까 1000만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땅바닥에다가 1000만 개 이상의 나무로 된 기둥을 박았습니다. 설치했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라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봐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네요. It is these wooden poles that support Venice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이 베니스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무로 만든 기둥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이 문장이 참 재밌는 문장이죠. 여기 있는 it과 여기 있는 이 that을 보면 여러분들은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문법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강조구문은 이 it과 that 사이에 있는 요 덩어리 these wooden poles를 강조하고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it과 that이라는 틀 속에 옮겨놓고 특별히 의미도 강조되는 느낌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원래 문장은 These wooden poles support Venice to this day 였었는데 이때 그 주어에 있던 거를 살짝 자리를 옮겨서 it과 that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오늘날까지 베니스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무로 된 기둥들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 나무로 된 기둥들이 베니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강조되지 않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it that 강조 구문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조구문이라면 원래 자리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강조되기 전 원래 문장이 있겠죠. 그 모양으로 다시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때 it과 that을 없애버리고, 물론 is도 포함되는 겁니다. it is와 that을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이 가운데 있는 덩어리를 원래 자리로 다시 백 해서 돌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옮기시면 These wooden poles support Venice to this day 라고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강조구문의 문법인 거고, 그렇게 옮겨질 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강조구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문 하나 봅시다. It is true that he is a teacher.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이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이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여기 it도 있고 that도 있죠. 그러면 이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가요? 이때 강조 구문인가요? 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보면 되죠. 가운데 있는 이 true를 떼어서 뒤에 있는 자리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옮겨갈 자리가 없죠. He is a teacher만 가지고도 온전한 문장인데 여기에 true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강조 구문이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옮겨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조 구문에서 우리 학생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these wooden poles에서 얘가 복수형이네? 그렇다면 여기를 라는 복수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큰 착각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동사는 뒤에 있는 보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주어에 맞추는 겁니다. 주어는 무조건 it이기 때문에 is 아니면 was이겠죠. 과거 원래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면 was가 되는 거고 현재 시제이면 is가 되는 겁니다. 방금 여기는 support라고 해서 현재 시제로 쓰고 있으니까 is로 쓰겠죠. 그래서 뒤에 복수가 오더라도 앞에는 무조건 it에 맞춰서 단수로 써야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토루 in Fujian, China. 중국에 있는 푸지안의 토루라고 하는 집입니다. 내가 만약에 토루에 산다면 하고 나서 이 토루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콤마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네요. A huge round house in Fujian, China입니다. 중국의 푸지안에 있는 거대한 둥근 집입니다. 여기 이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여기에 산다면 I would always have friends, 친구를 가질 겁니다. At home, 집에서. 어떤 친구들이냐면 to play with, 함께 놀 친구이겠죠. 자,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그러면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home이 아니라 home은 없는 것이고 없는 셈 치고 앞에 있는 friends를 꾸며주는 겁니다. 함께 놀 친구들, 항상 함께 놀 친구들을 나는 집에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데리고 있을 겁니다. 친구가 많다는 얘기죠, 집에. 그리고 이 with라는 전치사는 꼭 넣어야지 만약에 이 with를 없애버리면 가지고 놀 장난감처럼 친구를 취급하는 거니까 아주 위험한 표현이 됩니다. 함께 놀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I would sometimes hear my neighbor calling me. 나는 때때로 들을 겁니다. 이 hear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각동사이고 my neighbor가 목적어이죠. 우리 이웃들이 calling 하는 거를 듣는데요. 당연히 목적보이겠죠. 네이버가 나를 calling 하는 거니까 그때 ing라는 현재 분사를 써도 되고 call이라는 원형 부정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종종 듣게 될 겁니다. 자, 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to come over 오라고. 뭐 때문에 오냐면 차나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부르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장 구조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제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따져봅시다. I가 주어이고 here가 동사이죠. 그리고 my neighbor는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my neighbor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my neighbor가 주어이죠. 그리고 call이 동사이죠. 그리고 me가 목적어이죠.
자, 그리고 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미가 또 주어가 되고 또 come over 하는 것이 동사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장 구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은 이 here이고 뒤에 있는 이런 것들 call이라든지 come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사라고 부르지 않죠. 동사 느낌이 나지만 동사는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준동사 중에는 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할 때 그 분사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는 문장의 뜻을 의미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동사는 한 번 나오지만 준동사는 방금처럼 여러 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사도 한 문장 속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또 차 마시러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종종 들을 겁니다. 토루에서는 there are usually 3 to 5 floors. 3층에서 5층이 있습니다. 층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first floor는 1층은 is used, 사용되네요. For cooking and eating. 요리하는 거 그리고 먹는 거를 위해서 사용되네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동명사로 보면 되겠죠. 요리하기 또는 식사하기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동명사 이어주는 등위 접속사 and. 참고로 be used니까 수동태이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store food, 음식을 저장을 하죠. and tools. 자, 항상 and가 나오면 뭐와 뭐를 붙여주는지 꼭 확인하고 나서 해석을 하세요. 아까 여기에서는 이 and는 ing 두 개 붙여주고 있죠. 여기에 있는 or 같은 등위 접속사는 t하고 dinner를 붙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and는 food랑 tool이라는 명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죠. 이 붙여주는 덩어리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음식과 도구를 보관합니다. 이때 store가 보관하다, 수용하다, 뭐 소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는 음식 보관하고 도구 보관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Do you wonder where I would sleep? 내가 어디서 살지 궁금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면 당연히 간접 의문문이겠죠. 내가 어디서 살지 궁금합니까? 그러면 직접 의문을 바꾸면 내가 어디서 살까요? 라고 하면 Where would I sleep? 이라고 하게 되면 직접 의문이 되겠죠. My bedroom would be on the third or fourth floor. 3층 아니면 4층에 있을 겁니다. 내 침실은. 그래서 각 층마다 용도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Tolu is like a village. 마치 마을과도 같습니다. 큰 이 원형으로 된 집은 집 한 채인데 마치 마을 하나와도 같습니다. 이때 like는 전치사 like입니다. The people living in Tolu까지가 주어이죠. 톨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구체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하필이면 이 톨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정관사 더가 붙었네요. 이때 ing는 형용사 의미로 쓰이는 현재 분사 ing이겠죠. 는 대부분 have the same family name. family name을 우리 성이라고 하죠. 같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ame 앞에는 항상 더를 씁니다. 그래서 the same이라고 하고 only도 마찬가지죠. the only라고 해야지 only 이런 말은 없습니다. a same이라는 말도 없고 the same을 쓰기를 바랍니다. Some large 톨루는 어떤 큰 톨루는 can house up to 50 family. 와, 50가족들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면 엄청 큰 성 개념이다. 그죠? up to 하면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They work together 할 때 이때 they는 이 토르에 살고 있는 같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함께 일하고 and share many things. 그럼 여기 동사 1번, 여기 동사 2번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함께 일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Living together in one building 까지가 주어이네요.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은 keep them safe. 또 나왔죠?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 자리에 형용사가 쓰여서 목적보어 쓰였네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이 ing 나왔는데 이 첫 번째 ing의 정체는 한 집에서 사는 것이니까 동명사 ing이겠습니다. 당연히 주어 자리에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ing는 동명사이겠습니까? 현재 분사이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아니고 명사ing죠. 이때는 건물이라는 뜻의 명사지 뭐 집 짓기라는 동명사가 아니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함께 사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이니까 단수 취급해서 keep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Homes are everywhere. 집들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But they're different. 그들은 다르죠. 이 home이 they입니다. All of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 집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What is your home like? 당신의 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what과 like를 붙여서 쓰는데 이 what과 like를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how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ow is your ho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서울의 날씨가 어떠니? 이럴 때 what is the weather like in Seoul?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how is the weather in Seoul?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때 like는 전치사 like입니다.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앞으로 what you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그 everywhere 모든 곳에라고 하는 이 말이 방금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였고 주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모든 곳곳에 있습니다. 자, 지약 민 7과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어는 핵심은 뭐니 해도 가정법, 그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을 상상해서 표현하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이고 표현이 과거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현재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또는 make 목적어, 형용사 나오는 이 5형식 구조 그 이외에 기타 이런 저런 문법들이 함께 숨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